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무릎 건강 지킴이 정재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현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요즘 이제 뭐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 워낙에 또 많으시고 한데 요즘에는 이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20대 트로트 가수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네.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이제 그 기사를 잘 읽어보다 보니까 그 가수분께서 이제 인터뷰한 거 보시니까 예전에 축구 선수로 좀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진료실에서 젊은 연령들이 한테 관찰되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는 아무래도 운동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축구 선수분들 같은 경우가 더 많은데 이제 음. 우리가 축구라는 그런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방향 전환도 많고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무릎 관절 내부에 뭐 인대라든지 그런 연골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한번 다쳤을 때 그런 통증이나 이런 질병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그러니까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젊어서 괜찮겠지.'라는 요런 게 좀 아니란 생각은 살짝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건강에 있어서는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강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네. 2014년에 20대에서 40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봤었을 때 2014년에는 약 한 18,000여 명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의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2023년에는 약 한 23,000여 명 정도로 뭐 환자 수 자체가 한 30% 정도 증가된 그런 소견이 있다 발표된 네. 바가 있습니다. 좀 크게 늘기도 했네요. 이제 뭐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병 중에 하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20대 그런 트로트 가수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분들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젊었을 때 생기는 관절염은 많이 써서 그러면서 이제 과도한 운동, 과도한 반복적인 사용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져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연세가 좀 많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노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무릎에서 이 하중을 지탱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네. 비만도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무릎을 구부리고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하거나 하는 맞습니다. 것도 쪼그리 굉장히 안 좋죠. 앉기, 뭐 맞아요. 양반다리 이런 것도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하나의 자세, 안 좋은 네. 자세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이미 좀 병이 진행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우리가 좀 초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가장 환자분들이 처음 느끼는 증상은 통증이죠. 네, 네. 처음에는 그냥 날카로운 통증이 좀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기 음. 때문에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흔히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통증과 함께 이제 무릎이 좀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무릎이 이렇게 다리가 오다리처럼 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야겠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평지를 걷고 요런 데에 통증이 먼저 오진 않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그런 경사진 곳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평지보다는 그런 경사진 곳, 계단 같은 곳에서 통증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혹시 퇴행성 관절염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은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릎이 붓거나 다리 모양이 좀 변형이 된다거나 또 뭐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등등 이런 증상들이 좀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일단 내 무릎에 적신호가 켜진 건 아닌지 한번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도 좀 우리가 알아볼 텐데 치료 방법이 굉장히 예전과 비교해서 다양해졌죠. 맞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염의 기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다 세분화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많이 통증이 심하지 않는 그런 초기, 이제 뭐 경사나 이럴 때만 좀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 치료는 뭐 따뜻한 찜질이라든지 좀 쉬든지 그런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약을 먼저 먹어 보시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약을 먹어도 아프다. 그럼 그때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뭐 이제 간단한 검사를 해보고 이제 보통 초기 치료로는 무릎 안에 이제 연골 주사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성분을 무릎 안에 넣어주는 그런 치료가 가장 초기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다거나 뭐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이미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때는 일반적인 연골 주사나 약으로는 호전이 조금 덜 될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요새는 이제 정형 생물학적인 제재라고 해서 뭐 이제 골수에서 뽑아낸 줄기 세포라든지 아니면 자가 지방에서 뽑아낸 그런 줄기 세포 혹은 이제 본인의 말초혈액에서 피를 뽑아서 그 중에서 혈소판만 농축해서 무릎 안에 넣어주는 그런 관절광내 주사 치료 방법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중기에는 그렇게 치료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술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이 뭐 너무 젊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말기다라고 하면 관절을 살리는 그런 절골수 같은 치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인공으로 바꾸는 인공관절 치환술도 고려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과 나이에 따라서 또 초기, 중기, 말기, 병의 기수에 따라서 진행 기수에 따라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재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 경고등이 켜진 무릎 통증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대 여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수술하기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지금 망설이고 계시다고 해요. 이럴 때 혹시 인공관절 수술 전에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이라는 네. 치료 방법을 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관절염의 기수 그리고 이제 환자의 나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플러스 환자분의 통증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에서는 관절염 4기부터 수술할 수 있게 정해져 있고요. 3기는 65세 이상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좀 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환자분 연령은 딱 60대, 뭐 정확한 연령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60대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수술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통증 정도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은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엑스레이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진료 보신 의사 선생님께서 인공관절 해야 될 나이고 기수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세부적으로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그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도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일단은 그 수술에 대한 좀 한 번의 거부 반응이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라면 혹시 다른 의료기관도 한번 찾아보셔서 네. 한번 다른 의사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안내 받아보시고 그리고 혹시 보존적인 치료를 조금 더 시간을 끌어볼 수 있는지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수술을 결정하시기까지 한 군데 병원보다는 한 두서너 곳에 가셔서 한번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공통된 의견으로 좀 취합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다음 전화로 주신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어요. 작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주사 치료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주사를 맞아도 계속
계속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사 다음 단계 치료법을 좀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항상 이런 사례가 오면 항상 연령을 먼저 보는데 네. 이제 70대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 이상의 치료 단계로 넘어가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아팠다는 거는 통증 기간이 그렇게 아직 길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네. 주사를 맞았다고 하시면은 제가 아까 관절염 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연골 주사 그런 주사를 먼저 맞아가면서 증상을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연골 주사에 통증에 호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중기 치료인 이제 정형 생물학적인 제제, 뭐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PRP라는 그런 주사에 도움을 받아서 통증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정도 주사로 통증이 관해가 될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이제 좀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히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렇게 돼서 최종 결론을 통해서 수술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 동안 약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그리고 이제 젊은 환자분들도 좀 꽤 많으신 것 같고 60대 환자분들도 사실은 좀 젊은 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태가 심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만큼은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60대 정도 되시면은 이제 인공관절 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연령 자체도 평균 연령 자체도 높아지시고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의 수명도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평균 인공관절 수명이 한 20년 정도라고 하면은 네. 60대 정도 환자분들이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한 80 뭐 전후로 해서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관절염 말기여서 꼭 인공관절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전 단계면은 어느 정도 줄기세포라든지 그런 아니면 외래에서 시행하는 그런 주사 치료, PRP나 이런 치료로 증상을 어느 정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증상을 관해가면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보존적 치료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환자분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을 키우신다든지 아니면은 보통은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좀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런 체중도 조금 조절해 가시면서 증상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것도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위 경골 절골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관절염이 내측 혹은 외측 한쪽만 많이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네. 보통은 그런 분들은 내측 관절이 많이 닳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다리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가 정상 정렬이 아니고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인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 아픈 관절로 계속 내가 걷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깥쪽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무릎으로 걷자라는 라는 취지로 수술 방법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이 무릎뼈 아래쪽에 살짝 이제 금을 가게 해서 이 뼈를 벌려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내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살짝 이렇게 X자처럼 변해지면서 통증이 없이 네. 이렇게 걸을 수가 있고 네. 이런 치료의 장점은 이제 결국은 내 뼈 아래에서 이렇게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나의 관절 부분은 살아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또 뼈를 벌려서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또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뼈가 붙지 않으면 네. 또 나중에 더 고생을 하셔서 70세 미만까지만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관절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또한 다른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로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부분도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무릎 퇴행성 관절염 또는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살리는 데까지는 살려보는데 이제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인공관절 수술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요. 이제 인공관절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제 관절을 전체 다 아예 인공으로 바꿔서 그냥 아예 통증이 없게 걷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인공관절의 세대도 발전이 되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하면서 관절의 통증의 원인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아픈 부분만 인공으로 바꾸는 그런 치료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인공관절 종류에는 인공관절 전체 다 바꾸는 전치완술, 그리고 관절이 보통 이제 내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다리를 많이 하거나 쪼그리 앉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측 관절이 많이 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절이 많이 다른 쪽만 인공으로 바꾸는 반치완술 네. 이렇게 있겠고, 어쨌든 반치완술이든 전치완술이든 한번 했는데 이게 인공관절 수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공관절이 다 다른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다시 빼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넣는 재치완술이라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또 이제 나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일단 뭐 전부 다 전치환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장 많이 손상된 일부만 해도 될지는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 명확한 기준이 좀 있나요? 이제 되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게. 맞아요. 의사의 자칫 한번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반만 바꾼 경우에는 환자분은 남은 부분의 통증 때문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한쪽 관절, 우리가 이제 흔히 내측 관절, 외측 관절, 그리고 여기 대퇴 슬개골을 이루는 앞쪽 관절 이렇게 세 군데로 보통 나누는데 이 세 관절 중에 한 관절만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부분 치환술을 반치환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전제 조건은 내 다리의 변형이 너무 이렇게 심하지 않거나 혹은 관절을 이루는 이런 인대 구조물이 정상이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거 지금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이제 표예요. 이거 좀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전체 다 바꾸는 거랑 반만 바꾸는 거랑 수술 시간 자체도 한 3분의 2 정도 적게 걸리고 그렇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절개 범위도 훨씬 부분만 바꾸는 경우에는 한 10cm 내외 정도가 되는데 전체 다 바꾸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한 10에서 15cm 정도, 절개 범위도 더 크다. 그리고 이제 회복 기간도 그 부분만 바꾸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짧게 걸린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제 인대, 우리가 이제 전치 환술을 하게 되면 십자인대를 조금 같이 정리를 해서 그거 역할을 여기 이제 인공관절에서 보시는 요런 플라스틱 모형이 하게 되어 있는데 반만 바꾸는 경우에는 인대가 살아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저희가 살짝 비교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부분치환술은 이제 뭐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제한적으로 그런 대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 부분치환술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이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런 전방 십자인대라든지 후방 십자인대가 건강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다리의 변형, 하지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리가 어느 정도 똑바르거나 살짝 오다리인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심한 오다리가 있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는 없겠고요. 인공관절이 빨리 닳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관절의 세 구획 중에서 한 구획만 닳아 있을 때, 그럴 때 그 다른
연골이 많이 다른 그 관절만 인공으로 바꾸는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한 부분만큼은 최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관절이나 이런 인대 같은 것들을 좀 보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공관절 부분치 환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좀 짚어볼까요? 이제 뭐 인대가 살아있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일상 처음에 저희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든 부분치환술이든 수술하고 재활을 하다 보면은 훨씬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이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네. 장점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도 돌아가는 그런 생활에 복귀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뼈도 어느 정도 조금만 절제를 하기 때문에 출혈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만 바꾸는 치료를 딱히 권하진 않고 네. 좀 어느 정도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또는 뭐 여러 가지 무릎 통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주고 계시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일단 문자 상담부터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대 남성분이십니다. 무릎을 펴거나 구부릴 때마다 쪽소리와 함께 통증이 좀 있는데 이게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병적인 문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제 연세가 80대라고 하시면 어쨌든 환자분께서는 무릎을 80년 정도 계속 본인의 체중을 계속 디뎌가면서 썼던 관절이라서 어느 정도 아무리 잘 관리를 하셔도 관절염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릎을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뚝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정상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땐 잘 모르지만 이 관절은 크게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이렇게 슬개골이라는 세 가지 뼈가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이 슬개골이 어느 정도 이 대퇴골과 살짝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다 다른데 그런 경우에 소리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소리가 나는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검사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런 이렇게 닿는 부분에 연골이 많이 패여 있거나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런 충격이 뼈에 전달이 되면서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노화도 관련이 있으실 것 같고요. 결국은 병이라고 병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크든 작든 연골 손상에 조금 같이 동반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늦추시지 말고 한번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80대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병원에 가셔서 한번 무릎 건강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전화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 저기 67인데요. 네,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저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무릎, 오른쪽, 왼쪽 다리가 네. 무릎이 저기 겨울에도 좀 시리고 좀 깍깍 맞춰지고 좀 근데 그랬는데 오른쪽이 그랬는데 왼쪽이 지금 무릎이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연골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담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걷기도 해보고 근데 증상이 별로 그리 좋아지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병원에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걱정이 돼요. 내가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식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좀 무릎 통증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양측 다리 중에서 특히 왼쪽이 조금 더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연골 주사나 뭐 물리치료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예.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아프시면은 병원급의 큰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엑스레이 찍고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가게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보고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엑스레이 찍었을 때 만약에 뼈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엑스레이 찍고서도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은 괜찮은데요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이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초기 치료로 약을 먹든지 아니면 찜질을 하든지 아니면 관절 안에 연골 주사를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통증이 관해가 되지 않고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저는 좀 한번 그래도 마음을 먹고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이제 뼈에 대한 구조밖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런 반월상 연골판 혹은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계속 초기 치료를 하셨는데도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는 좀 한번 정밀 검사를 해서 좀 확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뭐 정밀 검사를 해서 뭐 이제 정밀 검사라는 게 보통은 MRI인데 MRI가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고가인 검사긴 하지만 혹시나 MRI를 찍어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으면 그거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MRI를 찍었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면 오히려 환자분께서는 내 무릎이 괜찮네? 라고 알고 계시는 것도 되게 좋은 치료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MRI를 찍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치료 계획 잘 세워서 한번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에서 또 어떤 치료법을 적용했더니 또 치료가 잘 되는지 한번 이런 사례와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본 환자분은 이제 59세 남성분이셨고 60대 거의 언저리 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처음에 환자분이 내원하실 때 걸을 때마다 무릎 내측이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좀 오다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티는 안 나가고 그러네요. 제가 표시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빨간색으로 선이 떨어진 게 우리가 고관절 중심부터 발목 관절 중심까지 선을 그어본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이 관절 내측으로 가운데.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오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환자분은 이제 다리가 오다리라는 환경은 한번 생기게 되면은 점점 더 오다리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을 살리면서 여기 보면 요만큼이 본인의 관절이거든요. 관절을 살리면서 이 하지 정렬을 다시 바꿔주는 그런 근위경골 외반 절골술 치료를 통해서 이제 무릎 통증을 많이 개선시켰던 환자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리 모양만 또 저렇게 좀 곧게 만들어줘도 무릎 내측에 오는 하중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5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66세 여한이셨고 네. 환자분은 걷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환자분은 하시는 일이 이제 수년간 농사를 많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빨간색 선, 우리가 체중 부하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체중 부하선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 부하선이 역시 무릎의 내측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오다리가 있고 근데 농사는 또 계속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본격적인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관절 내시경으로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게 무릎의 내측 구획인데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을 이렇게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을 어느 정도 좀 다듬어서 연골 재생 치료까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빨간색 선에서 보이시는 오다리를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이렇게 오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하면서 네. 연골 재생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연골이 많이 벗겨진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연골이 다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 그런 연골 재생까지 아주 잘 된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66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는데요. 이제 연골 재생 치료와 함께 또 공결? 경골 외반 절골술. 죄송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경골, 무릎 아래쪽 뼈 이름이죠. 네.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마음도 분주하시고 또 몸 건강 챙기기도 좀 힘드실 텐데 이럴 때 또 무릎까지 아프면 긴 연휴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미리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좀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치료 사례는 66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본 환자분은 이제 연세는 60대 중반 정도 되셨고 이분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이제 10분 이상 못 걷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10분이라는 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500m에서 1km 사이를 이제 스스로 못 걷는 그런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엑스레이를 봤더니 무릎 내측이 양쪽 다 이렇게 뼈와 뼈가 다 붙어 있는
이렇게 관절염 말기 상태의 환자가 엑스레이로 관찰이 되었고요. 네. 엑스레이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 같은 그런 관절은 멀쩡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관절을 전체 다 바꾸는 치료를 하기는 조금 환자분 연세도 젊고 좀 아깝다, 좀 아쉽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본 환자 같은 경우는 내측 구획만 이렇게 이제 연골이 많이 다른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인공으로 바꾸는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실시를 했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아주 만족도가 좋고 이제 통증 없이 잘 보행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 구획의 인공관절 부분 치환수를 통해서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또 고민인 부분들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정재원 원장님과 상담 가능하도록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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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7세인데요. 네, 60대시고 지금 이제 불편하신 부분이 어떻게 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 저는- 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왼쪽은 내가 인공관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지금 한 2년 됐어요. 네, 그때도 오른쪽 인공관절 하는데 내가 약을 먹는 게 있어하고 내가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른쪽이 심하게 좀 갑자기 너무 아파요.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도 그때 인공관절 하자는데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좀 주사 처리를 하고 왔는데 이 네. 바깥쪽으로 네. 안쪽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 좀 통증이 와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반다리 자세 그리고 네. 무릎 꿇는 자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측 구획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데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무릎이 오다리가 아니고 X다리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무릎이 내측이 아픈 게 아니고 외측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하지의 정렬이 어떤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2년 전에도 오른쪽도 같이 인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엑스레이 상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된 관절염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약을 드시고 다른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시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그렇게 뭐 확인을 해보셔서 실제로 또 이쪽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상태인지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최근에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증상이 조금이라도 좀 관해가 되고 걷는 거나 그런 생활이 좀 편해지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주사 치료의 도움을 뭐 한 몇 년이라도 더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주사 치료의 효과가 보통은 이제 내가 예전에는 뭐 한 6개월 이상 갔다라고 했는데 그 효과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수술로 넘어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네. 상담 도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3세요. 네, 8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고요. 증상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무릎이요. 네, 엎어져가지고 바서진 거 마냥 아직 으지직 이렇게 접을 때 으지직 일었을 때 아지직 해요. 넘어지시면서 부딪히셨어요? 네, 한 번 테레비를 안고 자빠져가지고 다리에 찢었는데요. 그때서부터 그러는데요. 네, 그 후에 또 소리가 안 났었는데 또 다니다가 저 땅에가 엎어져가지고 네. 계속 3번인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낫고 계속 어지지거리거든요. 혹시 다치신 게 언제쯤이세요? 2년 전에
한 2년 된 것 같아요. 다치신 게 한 2년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연세가 83세신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뭐 보행도 하고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관절염이 말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네. 뼈를 감싸는 연골이라든지 연골판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 연골이나 연골판이 찢어져서 이렇게 관절 안에 껴있다 보면은 관절에 그런 관절을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이물질 같은 것들 때문에 갑자기 네. 무릎에 힘이 툭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거를 네. 저희가 기계적인 증상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단순 엑스레이로는 절대 보이진 않아서 안 그런 보여요. 그죠. 그런 네. 경우에는 좀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병원을 4군데 갔는데 4군데 다 그냥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만 찍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엑스레이만요? 엑스레이. 뭐 그런 경우라면 이제는 한 번 더 이제 검사의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네. 네. 자, 본 환자분은 이제 63세 여한 분이셨고 이제 잘 보행하시다가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급성기로 판단이 됐는데 3개월 전에는 통증이 없으셨다고 했었습니다. 네. 등산하다가 무리한 이후에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관절염에 의한 증상은 보통 한 몇 수개월 정도로 진행되진 않고 한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뭐 갑자기 아프셨다고 해서 저는 관절 내부에 좀 연골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손상되진 않았을까 판단은 했었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엑스레이상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그냥 좀 간과를 했던 환자분입니다. 근데 너무 뭐 걸을 때도 계속 쩔뚝거리시고 너무 아파하시길래 그래서 MRI를 한번 찍어봤더니 네. MRI상에서 무릎 내측 관절에 이렇게 뼈에 하얗게 멍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이런 병변을 연골 밑에 있는 뼈의 골절이라고 해서 연골화 골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이런 연골하 골의 그런 재생하는 뼈를 재생하는 그런 치료도 간혹 하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치료가 많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해당 관절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공관절로 바꾸는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통해서 통증을 없애드렸던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63세 여성분의 이 부분치 환술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Q&A를 통해서 무릎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무릎인데 재건술을 해도 또 파열될 수 있다? 네. 글쎄 또 파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제 무릎 인대 재건을 그래도 가장 많은 빈도로 하는 부위가 이제 내측, 외측, 전방 십자, 후방 십자인대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의 빈도가 가장 높은데요. 전방 십자인대는 아무래도 무릎이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하다가 비틀리는 과정 아니면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많이 다칩니다.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데 뭐 한 번 찢어진 인대에 대해서 재건술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조금 조심히 잘 쓰고 그런 경우에는 좀 괜찮긴 한데 젊으신 분들이 많죠. 다시 또 운동을 시작하다가 맞아요. 이제 또 비슷한 상황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은 인대를 재건을 했다고 해서 그 인대가 내 본연의 인대만큼 강하진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재파열되면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가만히 방치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경우에 다시 재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재건술을 하고 예후가 좋더라도 좀 이전보다는 좀 조심해서 맞습니다.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은 또 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져 다친 무릎, 통증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글쎄요,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넘어질 일은 많죠. 뭐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계단이나 이런 데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타박상, 그냥 한번 넘어지거나 그런 거 타박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 타박상일 때마다 병원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타박상으로 인해서 멍이 심하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무릎 내부가 너무 부풀어서 내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도 하기 힘든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네네. 무릎뼈 앞에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가 우리가 보통 넘어질 때 다리를 피고 넘어지진 않고 굽힌 상태로 넘어지게 그쵸. 되는데 그 슬개골이라는 뼈가 바닥에 쾅 부딪히다 보면은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젊은 나이도 생길 수가 있고 연세가 드신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타박상 정도의 통증 정도라면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네. 그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통증이 있지 않는다면 지금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무릎 인공관절은 양쪽 동시에 수술할 수 없다? 입니다. 요거는 어떤가? 하나씩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뭐 이 양쪽을 동시에 수술할 수는 있다라고 제가 답은 드릴 거고 아, 네. 이제 그거는 그 수술하는 환자분이라든지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환자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지병이 뭐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 질환 같은 그런 지병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양쪽 무릎 수술을 동시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양쪽 무릎을 한 번에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 양쪽을 한 번에 했는데 마취 기간이나 수술 기간이 시간이 2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견디지 못할 환자의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한쪽 하고 회복을 한 후에 반대쪽을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네. 양쪽을 하는 경우에 장점은 또 있습니다. 네. 그냥 한 번만 아프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아프고 끝난 대신에 한 번 아픈 기간이 뭐 한 2, 3일 정도 좀 더 지속되긴 합니다. 대신에 그냥 매도 한 번에 맞고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럼 양쪽 한 번에 하세요. 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수술이나 재활 기간에 좀 여유가 있고 그냥 조금 뭐 시간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그냥 수술이 잘 되기를 잘해서 잘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한쪽하고 어느 정도 조금 통증에 좀 둔감해졌을 때 반대쪽 하시죠.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자의 컨디션을 좀 봐가면서 의사와 적절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안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